자, 지금 시간이 2022년 11월 19일 토요일이고요. 오후 7시 55분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트레이딩 뷰로 본 국내 지수,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레이딩 뷰로 보면 뭐가 다르냐? 봉이 좀 달라요. 네, 봉이 좀 다른데 맨 우측에는 6개월 봉, 가운데는 3개월 봉, 왼쪽에는 월봉입니다. 또 2주봉도 있고 1주봉도 있고 1봉도 있고 뭐 3일봉도 있고 봉이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하고 싶다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꽤나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레이딩 뷰를 쓰는 게. 단 이제 트레이딩 뷰는 본인이 직접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양한 봉을 적용하시려면 그 트레이딩 뷰에서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공짜로는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봉을 여러 개 쓰시려면 유료 버전을 쓰셔야 된다. 저는 유료 버전 중에 제일 비싼 거 있거든요. 그걸 써요. 그래서 보시면 뭐 분할이 마음대로 다 됩니다. 뭐 2분할, 3분할, 4분할, 5분할, 6분할, 7분, 8분할까지 다 돼요. 전부 다 되는 구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싼 거 쓰시면 2분할은 되는 것 같아요. 2분할은 되고, 그다음 봉도 이제 여기 보시면 자유롭게 쓰실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봉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여기 봉 만들 수 있잖아요. 만들어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뭐 저는 이런 짜잘한 봉은 필요가 없어서 분봉도 6시간 봉, 뭐 8시간 봉 이런 거 보면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주식에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6시간 이상 봉은 필요가 없어요. 6시간 이상 봉은 필요 없고, 이제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돌아가는 선물, 뭐 암호화폐 이런 상품들은 하루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6시간 봉까지 필요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필요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1봉, 3일봉, 1주봉, 2주봉, 월봉, 분기봉, 반기봉, 연봉 쫙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는 데는 도움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코스피 200 지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를 잘 보시면 현재 내년 상반기 내년 상반기에요. 내년 상반기의 하단선은 301에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301에 있어요. 상단선 어디냐? 여기 있어요. 339 정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낮은 걸로 해봐야겠다. 더 낮은 건 이 정도에 있습니다. 334. 그러니까 이 334라는 수치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상단선이에요. 그리고 분기로 봤을 때 내년 1분기의 상단선은 여기에요. 이게 얼마지? 319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19. 그 다음에 하단선은 얼마냐? 여기에요. 294.37. 294.37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달의 현재 상단선은 329. 그 다음에 하단선은 298이에요. 자, 이걸 왜 보여주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잘 보세요. 자, 다음 달은 12월이고,
이건 1월부터 3월이에요. 예. 그리고 맨 우측은 1월부터 6월입니다. 이건 2023년입니다. 이것도 2023년이고, 이건 2022년이에요. 예. 그러면, 현재의 주가로 봤을 때, 매수할 수 있는 위치 중에 가장 높은 게 301이죠? 예? 매수할 수 있는 수치 중에 가장 높은 수치가 301이에요. 그 다음으로 높은 건 298이고, 그 다음은 294예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매수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294에서 301까지죠. 이게 매수자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월봉, 분기봉, 반기봉 합쳐가지고, 예, 매수할 수 있는 매수가는 294에서 301 사이에요. 301을 넘지 않아요, 아직. 예. 근데 지금 얼마예요? 예, 지금 317입니다. 예, 그러면 최소한, 예, 이대로 이번 달에 끝나도 16포는 내려야 매수 가치가 생겨요. 이대로 끝나도 16포가 내려야 매수할 만하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매수를 해요? 매수할 수 없죠. 왜냐면 매수가는 다 정해져 있거든요. 네. 매수가는 다 정해져 있다고요. 여기, 그죠? 별표, 여기 별표, 여기 별표. 네. 심지어 상단선은 319, 329, 334 널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못 오르면 난리 난다는 얘기예요. 못 오르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오르면 상방을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야, 이건 뭐 대세상승의 시작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게 오르다가 미끄러지잖아요. 그럼 바로 눌러버린다고요. 바로 눌러요. 시작하자마자 눌러버린다고. 특히 분기봉은 종가 대비해서 별로 높지 않아요. 상단선의 위치가 바로 위에서 찍어 누를 거예요. 지금 여긴데 지금 상단선 여기 있잖아요. 예, 요거 상단선이잖아요. 바로 위에서 누른다니까. 근데 이게 위로 올라가서 이게 꺾이면 모를까. 이게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위로 올라가다 밑으로 내리면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예. 그러면 답 없어요. 위로 못 가요. 그래서 큰 봉만 보면 위를 막았다고. 예? 위를 막았어요. 지금 오르는 건 위를 막은 거를 없애는 게 아니라 아래에 하단선이 올라오도록 하는 거예요. 하단선도 원래 없었어. 근데 지금 봉을 위로 끌어올리니까, 예, 하락하던 봉이 다시 양봉으로 리턴을 하니까 밑에 있던 하단선이 위로 올라오면서, 예, 수렴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움직임은 위에 있는 상단선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예, 아래에 있는 하단선을 끌어올리고 있다고요. 그 끌어올리는 게 성공하려면 월봉은 이번 달 말까지 버텨야 되고, 분기봉이랑 반기봉, 3개월봉, 6개월봉은, 예, 올해 말까지 버텨야 돼요. 근데 문제는 다음 달이 문제잖아요. 다음 달에 버틸 수 있어요? 밑에 아무것도 없는데? 밑에 아무것도 없어요. 예. 298에 있다니까 지금 하단선이. 그럼 여기까지 내려봐요. 착살 나는 거예요. 예? 만약에 12월 달에 298로 내려간다. 그러면 분기봉, 반기봉은 다 망가져요. 예? 분기봉, 반기봉은 싹 다 망가진다고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은, 예, 생각이 좀 달라요. 작은 봉을 보는 사람은 오늘 하루가 오르고 오늘 하루가 내리고 막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그렇게 고민하는 게 당연해요. 왜냐면 안 보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를 몰라.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라. 예, 그렇다고요. 그래서 지금 월봉, 분기봉, 반기봉을 봤을 때는 1개월, 3개월, 6개월을 봤을 때는 지금 상태면 300이 매수의 최대가예요. 300. 응? 지금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전제하에 300이 매수의 최대가인 거죠. 그러면 300 위에서 매도하고 300 아래에서 청산하면 돼요. 네? 지금의 전략을 가져간다면 300 위에서 매도하고 300 아래에서 청산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큰 봉을 봤을 때의 정보예요. 이런 정보는 사실 여러분이 보시는 MTS나 HTS에는 나오지도 않아요. 나올 수도 없고. 자. 이제 선을 다 제거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시면 어떤 정보가 숨겨져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다시. 지금 제가 거래량은 좀 계산을 해봐야 돼요. 분기는 계산이 되는데 반기는 계산을 안 해봤어요. 분기는 띵글에 보시면 자동으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요, 이 바닥이 어디냐면 볼벤 20 하단선이에요. 여기가 바닥입니다. 바닥 찍고 오른 거예요. 지금 볼린저 밴드 바깥으로 나갔죠. 보이세요? 볼펜 바깥으로 나갔잖아요. 볼펜 바깥으로 나갔으니까 작살난 거예요. 이렇게 보면 심플해. 왜 떨어졌을까? 볼펜이 나갔잖아.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 이 봉이 어떤 봉이냐? 요렇게 생긴 봉이죠. 그러니까 지금 A 영역에 있는 봉은 거꾸로 뒤집으면 B 영역에 있는 봉 정도 나오면 똑같은 봉이에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200 아래로 가야 A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A와 같은 상황이 발생해서 이렇게 고점을 딱 찍었다 할 수 있으려면 B까지 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정작 A 갔을 때 사람들 난리쳤죠? 이거는 엄청나게 더 오를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죠? 삼성전자 13만원 간다.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긴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한 건지를 그냥 차트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요게 하나, 둘, 셋. 요거 1번, 2번, 3번. 요거 하락 추세선입니다. 이게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오고 있다라는 건 얘를 만날 때까지, 얘를 다 만날 때까지는 하락 추세예요. 여기처럼. 여기처럼요. 하락 추세예요. 그러니까 1번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락 추세가 계속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행복한 양봉이 아니라고요. 지금 이 그리고 있는 이 봉이 하락을 끝내는 봉이 아니라고. 하락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봉이에요. 지금. 하락 추세에 들어가기 직전의 봉. 이 봉을 분기봉으로 본다면 요 봉이에요. 요 봉. 이 봉이요. 요걸 C라고 하죠. 요걸 D라고 하고. 그럼 현재 위치에 있는 D는 분기로 봤을 땐 C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1번을 만난다라는 얘기는 지금 요 정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럼 봉이 지금 3개 정도 지나야 만날 거잖아요. 여기도 봉이 3개 정도는 지나야 만난다고요. 근데
반기로 3개잖아. 그러면 내년 상반기, 내년 후반기, 2024년 상반기. 예, 얘를 만나려면 정상 속도로 가면 2024년 1반기에 만납니다. 1반기. 그렇다고요. 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이게 지금 여기서 내리면 하락 추세가 다음 분기까지니까 1분기까지 연장이 돼요. 2023년 1분기.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잖아요. 요게 하단선인데, 예. 이거를 찍고 오르느냐? 예? 이거를 찍고 오르느냐죠. 이거를 찍고 오르면 다행이에요. 예? 그러니까 300을 찍고, 한 298이었나? 예, 이걸 찍고 오르면 다행이라는 거예요. 왜? 여길 찍고 오르면, 반기봉도 하단선을 찍고 오르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방향이 위로 전환이 될 수가 있어요. 예. 문제는 뭐냐? 여기서 찍고 못 오르면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까지 가요. 여기까지. 이게 지금 예상 수치는 253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간다라는 거는 여기에 저가를 깨는 거예요. 근데 이 저가가 어떤 저가냐? 요 뒤에 저가예요. 예. 요 뒤에 저가라고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저가가 깨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쏟아지는 거예요. 얘는 저가 깨지면 하락 추세를 인정하는 거예요. 현재의 저가. 그러니까 2022년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의 저가를 내년 1반기, 내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만약에 깨면 어떻게 된다? 예, 반기봉은 하락 추세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하락 추세로 들어간다. 예? 그러면 2024년 1반기, 1반기까지는 어쨌든 오르고 내리든 계속 하락 추세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전체적인 그림이에요. 이게 전체적인 그림. 크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은 이 12월까지, 12월까지 윗꼬리를 얼마나 다느냐. 윗꼬리가 없으면 그나마 상방을 보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할 거예요. 윗꼬리가 없으면 좋아요. 왜냐? 윗꼬리가 없으면 없을수록 반기봉의 하단선이 올라와요. 반기봉의 하단선이 올라옵니다. 분기봉의 하단선이 크게 올라올 것 같지는 않아요. 제 경험상 분기봉은 강하게 올라올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반기봉은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반기봉을 활용해서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올해 말, 그러니까 12월 말에 지금보다 높은 위치에 윗꼬리가 없는 상태의 양봉을 그린다면 어쨌든 조종폭을 줄 수 있는 효과는 만들 수 있습니다. 조종폭 감소. 조종은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구조는 조종을 안 하고 올라가기에는 거의 힘들어요. 왜냐면 위에 상단선이 있어. 반기도 있고 분기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딱 찍고 나서 그냥 들어 올린다? 그런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봐야 돼요. 어쨌든 아랫꼬리는 그려야 돼요. 아랫꼬리는 그려야 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조정은 나올 건데 그 조정의 폭을 최소화하려면 봉을 좀 더 위에서 밑꼬리를 없애고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월봉으로 봤을 때 이렇게 위로 가서 끝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위로 안 가고 밑으로 가서 300을 깨면 어떻게 될까요? 월봉 망가져요. 월봉 망가집니다. 근데 월봉만 망가질까? 아니요. 분기봉도 망가져요. 반기봉도 망가집니다. 이게 연말 종가가 300 아래다라는 거는 이미 다 작살난 거예요. 오케이? 연말에 종가가 300 아래에서 마감한다는 것 자체는 월봉 망가지고 분기봉 망가지고 반기봉도 싹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으로 가야 되는 자리는 253 언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나마 적게 떨어졌을 때 253이고 이제 더 떨어지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볼벤 20 하단 찍을 정도까지 내려야 된다고. 그러면 200 언저리까지도 가야 할 가능성도
커진다는 거. 그래서 큰 봉을 보면 달라요. 예? 큰 봉을 보면 다른 정보가 숨겨져 있다고요. 예? 작은 봉을 보고 이게 상승장이다 하락장이다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일봉을 보고 상승장 하락장을 이야기한다라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봉 하나만 망가뜨리면 방향이 완전히 다 바뀌는데, 예? 일봉은 한 개만 바꿔도 방향이 바뀌어요. 근데 그걸 보고 몇 달 앞을 어떻게 계산해요? 저는 제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일봉을 보고 이게 바닥이다 아니다 일봉 차트만 켜놓고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제 기준에 봉을 진짜 빨리 보잖아요. 그럼 10개 앞까지는 볼 수 있어요. 10개 앞. 맥스로 봐서 10개예요. 그러면 월봉을 10개 보면 10개월까지는 보이는 거고, 분기를 10개 보면 30개월이 보이는 거잖아요. 30개월. 30개월이면은 2년은 넘는 거니까. 그러면 그 정도까지만 볼 수 있어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일부라도 해석할 수 있죠. 그대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일단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일봉으로는 10개를 넘지 못해요. 그럼 2주 정도밖에 예측이 안 되는데, 뭐, 그걸 보고 뭐, 다음 달이 어떻고, 뭐, 내년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면 솔직한 얘기를 웃어야죠. 예? 웃어야 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일봉에 그런 정보가 들어있다고요? 아니에요. 일봉에는 그 정도 이상의 정보를 담을 수가 없어요. 왜냐? 각각의 봉이 가진 환경이 일봉이 똑같다고 해서 주봉이 똑같을 확률 없고, 월봉이 똑같을 확률 없고, 분기봉, 반기봉이 똑같을 확률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일봉이 몇 년, 몇 월, 며칠의 환경과 완전히 똑같아. 그럼 그대로 움직일까요? 예. 그때의 주봉, 그때의 월봉, 그때의 분기봉, 그때의 반기봉이 같을까요? 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확률이라고요. 낮은 확률. 그렇게 낮은 확률을 가지고 해석하느니 차라리 봉을 다 뽀개는 게 나아요. 일봉 따로, 주봉 따로, 월봉 따로, 예? 분기봉 따로, 반기봉 따로 싹 분석하면 통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잖아요. 예. 월봉의 확률, 주봉의 확률, 일봉의 확률 다 나눠버리면 되는데 그걸 왜 일봉에 다 짊어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구조로 보면 현재 317이라는 이 지수, 317이라는 지수로 봤을 때 매수의 최대가는 301입니다. 301.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하방을 본다. 여기서 하방을 봤는데 올해 말에도 317에서 끝났다. 그러면 청산할 수 있는 자리는 301 언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렸어요. 이게 투뷰로는 이게 가능해요. 제가 그 제공하는 띵글에는 띵글은 봉을 200개를 줘요. 200개를 주는데 월봉만 200개를 줘요. 월봉만. 분기봉, 반기봉은 안 줘요. 그러면 월봉 200개를 가지고 예, 분기봉도 만들고 반기봉도 만들거든요. 그럼 사실상 반기봉은 몇 개 안 나와요. 그래서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받는 양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봉을 그리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트레이딩 뷰는 그냥 아마 다이렉트로 받는 것 같아요. 다이렉트로 받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바로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2주봉을 보고, 저 이거 재밌더라고요. 요거는 1주봉을 보고, 네, 그 다음에 요건 1봉을 보겠습니다. 자, 2주봉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2주봉. 네, 잘 보세요. 2주봉, 1주봉. 이걸 보여드리면 이게 딱 상단선, 하단선만 쫙 연결해서 보세요. 그러면 약간의 힌트가 보여. 자, 보세요. 하단선이 어디 있나? 이건 사실 하단선 없는 거예요. 네, 일봉은 하단선이 없다고 보시고,
그러면 여기서 하단선이 어디 있나 보세요. 가장 빠른 하단선이 강한 게 이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하단선이 여기 있잖아요. 보세요. 예. 그러면 지금 주봉의 하단선이 이주봉으로 봤을 때는 이격 볼벤 20 상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매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 왜? 위에 있다니까요? 그럼 이거 이격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격 해소해야 돼요. 이격 해소해야 되니까 이거는 매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307 있죠? 요 사이가 매수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요 사이. 바로 매수하면 제가 보기에는 눌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매수 가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니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만약에 일주일이 흘러가지고 상승 못하면 여기는 다 없어지고 매수 가치는 307로 낮아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본인이 이제 매도해야겠다. 그러면 상단선만 보면 되잖아요. 상단선 여기 있어요. 네. 327. 그 다음에 요 가까운 데는 여기 있어요. 네. 그죠? 319.65. 그러면 319.65에서 327 요 공간이 매도자가 쓸 자리죠. 자, 매도자가 쓸 자리, 매수자가 쓸 자리 싹 구분해 주죠. 그러면 아무리 비싸게 사도 315죠. 예? 아무리 비싸게 사도 315예요. 그 다음에 307, 그 다음에 301, 그 다음에 298, 294 이렇게 돼 있다고요. 전체적인 그림이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한테 지금은 상방 매수하세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안 해요. 네. 왜냐면 지금 매수해야 될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냥 올라가는 거지 구조가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기가 T4고 여기가 T5인데 예? T4로 봐서 딱 비교했더니 여기는 이격볼벤 20이 있어. 예. 그 얘기했잖아요. 이격볼벤 20 상단 위에서 매수 없다고. 예? 그러니까 이게 매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는 매수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이주봉은 최대한 여기까지 떨어져야 돼. 근데 그게 307이야. 그죠? 그럼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눌려야 된다고요. 더 눌려야 매수 가치가 있다고. 예. 그래 올라갈 공간이 확보될 거잖아요. 이격볼벤 20에서 맞고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러면 지금 매수할 수 있는 공간은 2주봉, 1주봉. 그죠? 요 하단선 딱 해서 여기가 매수 영역이에요. 그래서 양봉으로 끝나면 홀딩. 예? 319.65 위에서 끝나면 홀딩이 가능한데 밑으로 빠지면 아이고 이건 방어가 안 되나 보다 그러고 철수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매도자는 여기 상단선과 여기 상단선 두 개를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잖아요. 예. 근데 요 값이 요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영역을 매도자가 쓰면 되죠. 자, 327.18은 전환선 9, 일목균형표상 월봉 전환선 9, 322보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매도 쳐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영역에서 하방을 보시는 전략이 유효하고 상방을 보시려면 요 영역에서 상방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위는 가치가 없어. 왜 가치가 없냐? 거기는 이격볼벤 20 상단선 위기 때문에 매수 가치가 일체 없는 공간이에요. 일본 볼 필요 있어요? 없지. 그럼 남은 거 뭐 남았어요? 목요일날 하락하냐? 얘는 이 정도만 갖고 있는 거예요. 목요일날만 하락하면 돼. 다른 건 상관없어. 왜? 나머지는 다 큰 봉에서 가격을 다 줘요. 다 줬잖아요, 지금. 가장 낮게 매도하는 게 319고, 예? 그리고 그 위에 다 있잖아요. 예? 분기봉, 반기봉, 월봉, 예? 주봉, 이주봉, 다 매도가를 개별적으로 다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격만 딱 외우고 있다가, 예, 접근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죠. 예? 분기봉 하나를 어떻게 그리는지, 그죠? 예. 월봉 하나를 어떻게 그리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일봉을 어떻게 그리느냐는 별로 안 중요해. 예. 적어도 주봉 하나를 어떻게 그리는지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기다림이 필요해요. 한번 거래하려면 주봉 하나 끝나는 것까지 확인해야 돼. 주봉 하나 끝나는데 5일 걸려요. 5일. 예? 휴일까지 포함하면 7일 걸린다고. 그럼 7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관찰만 해야 돼요. 이게 끝나나 안 끝나나.
그쵸? 그러니까 맨날 일봉을 보고 있는 사람 미쳐버리는 거예요. 일봉 보고 있는 사람 안 미치겠어요? 오늘 거래하고 내일 팔아야 되는데? 머릿속에 오늘이 바닥이면 내일이 고점이어야 되는 사람이 일봉 보는 분들이에요. 예. 근데 안 그렇다고. 세상은 그렇게 빠르게 흘러가지 않아요. 굉장히 봉화란을 그리는데 많은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시간 속에 고점을 그려야 될 시간과 저점을 그려야 될 시간이 분리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저점을 그려야 되는 시간대에서는 매수를 언제 할지 고민을 하고, 고점을 그려야 될 시간에는 매도를 언제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고점을 찍으러 가면 매수하기 바쁘고 저점을 찍으러 가면 매도하기 바쁘죠. 그래서 반대로 갔을 때 맨날 물려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태에서 보면 아직 큰 봉은 상승세로 돌아서는데 아직은 무리가 있다라고 봐요. 큰 봉들은 상승세로 돌아서는데 아직은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작은 봉에서 지금 계속 상승하는 힘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힘이 소진된다면, 이 힘이 무너지는 순간 큰 봉이 다시 눌러서 다시 하락으로 돌려놓을 가능성이 있고, 그게 아니라 작은 봉에 버텨서 정말 상승세로 돌린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수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300까지는 내려야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자에게 그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자리는 저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아닌 거예요. 실제로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바닥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분들은 이걸 바닥이라고 생각해도 전 상관없어요. 그분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이상한 게 없잖아요. 그분이 오를 수도 있어요. 그건 저한테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가진 이 지식 수준에서는 지금은 바닥을 그릴 만한 아직 환경이 못 되고, 설사 바닥을 그렸다고 해도 현재 정도면 300까지는 내려와야 쌍바닥의 형태가 만들어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라면 상승을 딱 확인하고 300 아래에서 사겠어요. 상방을 본다면. 제가 하방을 보고 있다면 계속 견뎌서 300 아래에서 청산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고 싶은 게 없고요. 실제로 저는 계속 고버스만 사 모아요. 왜? 지금 사가지고 여기서 안 오르면 300 밑에서 팔면 되니까. 그러니까 분석하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해요. 그리고 변화가 생기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 구조가 훼손되지 않는다면 저는 그 규칙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스트레스 받죠.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왜? 계속 수익이 줄어드는데 스트레스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분석에 대한 자신의 뷰를 무너뜨리면 그러면 거래 안 하는 게 나아요. 기다려야죠. 왜? 주가가 움직일 뿐 구조가 훼손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구조가 훼손되지 않는 한은 자기의 원칙을 지켜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투자한 사람한테 야, 너 왜 그따구로 투자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도 저는 관심 없어요. 뭐 그분이 제 계좌를 책임져 줄 수 있어요? 세상에 계좌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은 투자자 본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이든 손실이든 본인이 생각하기에 옳다라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죠. 그렇게 해서 손실이 났어. 그러면 제 투자 방법은 엉망인 거예요. 근데 결국 수익이 났어. 그럼 제가 옳은 거죠. 근데 이 사람 말 들었다가 저 사람 말 들었다가 자기의 중심이 없으면 결국엔 누구한테도 실망하게 돼요. 이 사람이 틀릴 때는 이 사람한테 실망하고, 저 사람한테 갔는데 저 사람 또 틀리면 저 사람한테도 실망해요. 계속 실망만 하고 자기 건 없어. 왜? 애초부터 남의 것만 가져다가 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 것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인생은 길고 투자해야 될 시간도 길잖아요. 언제까지 남의 것만 받아 먹을 거예요. 내 걸 만들어야지.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건 트레이딩 뷰로 일봉, 주봉, 이주봉, 월봉, 분기봉, 반기봉까지 쫙 한 줄로 늘어놓고 본 제 관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진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가볍게 보시고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주말에 재미로 보세요. 감사합니다.